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과제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방식을 제가 바꿨어요. 오늘은 제가 논문을 한번 리뷰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사회과제 연구를 위한 사회문헌 수업을 조금씩 했는데요. 우리 수업의 원래 본래 목적은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 논문은 일단은 주요한 우리가 사회과제에 관련된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여러분이 모색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문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는 그 형식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논문이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내용은 재밌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아무거나 뽑았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부담없이 들으시면 되고 제가 오늘 두 번째를 찍어요. 네, 다 찍었는데 이상해요. 끊겨있는 거지. 정말 화가 납니다. 빨리 그래서 앞에 거는 1시간이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 30분 정도로 그냥 간단한 내용을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논문은 제목이 뭐냐면 인터넷 개인방송 BJ의 셀프 브랜딩 실천과 친밀성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DBPR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갈 수 있거든요. 봤더니 그 사회과학 연구라는 저널이 보이더라고요. 저널은 이제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이런 책, 그죠? 보통 그걸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딱 처음에 보인 게 이거예요. 네. 인터넷 개인방송 BJ 셀프 브랜딩. 여러분 BJ 다 알잖아요. 뭐 아프리카 TV, 유튜브.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뭐 어차피 저는 오늘 내용을 볼 건 아니니까. 근데 내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냥 스킵하셔야 될 내용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녹화가 잘 되는 거죠? 네. 불안합니다. 자, 저자. 일단 보이실 겁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공동저자네요. 공저자고 출처가 어디냐면 사회과학 연구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저널이죠. 예, 보통 단행본 이름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29라는 거는 권입니다. 권. 네. 그리고 29호예요. 호. 29번째 3권째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이라는 거고요. 2018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105페이지부터 130페이지에 실려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발행처가 있죠. 이 사회과학 연구를 찍어내는 곳이 어디냐? 충남대 사회과학 연구소라고 하는 대학교 내 연구소입니다. 자, 한번 이제 내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도 DBPR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실제 제목이네요. 인터넷 개인방송 BJ의 셀프 브랜딩 실천과 친밀성의 구성. 자, 일단 제목 뭐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자 나와 있고 어디서 쓴 책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초록이라고 합니다. 초록. 그린이 아니라요.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초록해서 제일 먼저 실는 글이라는 뜻인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아이고, 제가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직 제가 기계에도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즉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어렵네요. 자꾸 딴 걸 눌러요. 그 다음에 그 연구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연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요 한눈에 알 수 있게 실은 겁니다. 초록이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사회과제 연구로 이 BJ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 어떤 논문을 봐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BJ 뭐 이렇게 검색했더니 쭈르륵 나오는데 대충 초록을 보니까 이 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연구하려는 내용이 여기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여긴 나랑 관련이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잘 써야 됩니다. 초록. 물론 여러분들의 논문은 지금 학교에 제시할 보고서에는요. 이런 초록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정식 논문에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점. 심지어 영어로도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이제는 다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논문들을 이렇게 투고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 주요 워드 뭐 BJ, 셀프 브랜딩, 마이크로 셀레브리티, 시청자 팬, 아프리카 TV,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해시태그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담고 있는 주장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해서 이제 이 논문이 어떻게 써있는지 나와 있는 거고. 이게요, 다 앞에 흔적입니다. 일단 지워야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지운 줄 알았더니 안 지워졌네요. 다시 엽시다. 네, 다시 열게요. 지워졌죠. 자, 이제 서론인데 항상 모든 글은 서론부터 시작해요. 서론에 담는 건 뭐냐면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연구의 동기를 담게 있습니다. 연구 동기. 그럼 이 글에서는 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제가 이 논문 올려드릴 거예요. 사이트 저희 클래스에. 이거 보시기 전에 한번 읽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예를 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TV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개인적 판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 이렇게 해가지고 각주 보이시죠? 이걸 각주라고 그래요. 각주. 이 각주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내가 주장하려는 바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거. 이게 어떤 근거로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BJ가 초등 남학생들의 미래희망 직업 리스트 20위에 올라가 있으며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진호라는 사람이 2017년에 연구한 자료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팩트죠, 팩트. 인기 BJ가 되는 팁 등과 같은 유튜브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 정도 생겨날 만큼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유람이라는 사람이 내 연구에 앞서서 찾아낸 팩트란 소리예요. 즉 나는 내가 개인적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사회과학 연구라서 그렇습니다. 과학이 되려면 체계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어때야 됩니까?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럼 이것들을 담보하려면 뭐밖에 없냐면요.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기반한 그리고 엄밀한 방법,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돼야 돼요. 그게 사회과학 연구거든요. 이 글도 잘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건지 뒤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BJ다. 예, 또 BJ에 대해서도 밑에서 뭐 설명하고 있겠죠. 예, 그렇죠. BJ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줄줄줄줄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군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BJ 못지않게 또 주목받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시청자 팬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라기는 표현이 좀 그렇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글을 쓰실 때 서론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현상, 예를 들어서 이들로 인해서, 이 BJ로 인해서 마이크로 셀레브리티라는 개념까지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뭘 해봐야겠다? 고민을 해봐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잘 안 됐다. 맞죠? 찾기 힘들다. 그 말은 이거 내가 연구할 뭐가 있다? 네, 가치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의 이 연구의 타당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확보하는 겁니다. 해서 어쩌고 왜 나타나는데 내가 이걸 연구하면 기대 성과가 있다는 거죠. 연구에 문제 제기됐고요. 연구를 했을 때 기대 성과 당연히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 성과가 안 나오면요. 글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둥둥 뜨는 느낌이 나요. 글은 뭔가 문제를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논문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쓰실 때 고민하셔야 돼요. 자,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서 이런 것들을 규명할 거고 이러한 내용을 주목해서 결론을 내보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려고 했던 게 아까 뭐였냐면요. 이거요. 셀레브리티인데 마이크로 셀레브리티라는 단어 보셨죠? 그럼 이게 하나의 개념이자
큰 틀에서 이론으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론 수준까지 왔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어 왔을까? 그걸 밝히는 겁니다. 내가 연구하려는 게 지금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셀레브리티와 마이크로 셀레브리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먼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어스틴을 잡는데요. 부어스틴이 유명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의 대중문화와 그 이미지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의사 이미지인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제시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셀레브리티를 비판해요. 부어스틴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한계가 좀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람의 이론을 보완하고자 대안적으로 뭐 마셜이나 로젝 같은 사람, 서너 같은 사람이 단순히 그 셀러브리티들은 뭐 우리를 이렇게 뭐 조정하고 뭐 상품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담론적 구성물 이런 단어가 보이시죠?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담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줄줄줄줄줄 셀레브리티라는 개념이 이론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지금 이 사람 글의 특징 서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사적으로 글을 남기잖아요. 그러면요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도 내가 논리적으로 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할 때는요 어떤 개념을 시간의 흐름대로 밝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 보시면요 이 이론이 나온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돼서 보여요. 왜냐하면 내용이 수정되고 변형되면서 이게 뭔가 하나씩 쌓여갈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글을 좀 쓰는 편이에요. 잘 쓰는 편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의의도 있지만 좀 한계가 있어요. 케이스가 너무 적어요. 연구 대상 케이스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는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정도로 글이 일목요연하고 쉽다 받아들이기. 자, 해서 계속 셀러브리티에 대해서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 셀러브리티라는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추가됐는데 누가 제시를 한 거고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크윅이랑 보이드란 사람에 의해서 더 확장됐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용어를 쓰는 걸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어들이 아니죠. 마이크로 셀레브리티라는 용어는 여러 연구자들의 적극적으로 채용되면서 단지 그런 인물만 지칭한 용어가 아니고 자신을 브랜딩하는 모든 전략적 행위와 실천 자체를 일컫는 개념이다라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건요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을 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은 상당히 대중적이거든요.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일반적인 대중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대중적인 거는 때로는 일반적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문화에서 대중적으로 쓰는 줄임말 같은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항상 이 논문의 언어는 일반적이고 통용되면서도 학문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글을 쓰다 보면요. 글이 되게 가벼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다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언어를 가볍게 쓰는 거예요. 네, 언어를 조금 개념화할 수 있는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셀러브리티 연구가 계속 이렇게 해와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꾸준히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한국에서 그럼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셀러브리티 연구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는 익숙한 한국에서도 이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다? 지금부터 연구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인기 BJ가 이런 연구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 비교도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에 뭐를 밝히는 거다? 당위성. 자, 다음에 이론적 배경에 관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선행 연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건 뭐냐면 이론적 배경 첫 번째 셀레브리티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선행 연구를 보는 거예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연구를 할 거잖아요. 이 사람이 BJ. 그러니까 BJ와 관련된 나와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들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선행 연구에서 내가 연구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연구는 가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단해야죠. 근데 기존 연구에 한계가 있어. 혹은 더 후속 연구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연구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내가 과거의 내용을 찾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연구에 뭐를 찾는 겁니까? 당위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주제를 잡으셨으면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미 연구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면 바꾸셔야 됩니다. 해서 있는 선행 연구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게 쭈르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다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기 연구들의 토대에 비해서 앞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한쪽 먹방 장르만 연구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할 거다. 오케이? 왜냐면 실제로 먹방만 하는 게 아니라 먹방하는 사람이 토크도 하고 뭐 게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BJ들이 전체적으로 셀프 브랜딩이라는 더 큰 어떤 그런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연구의 한계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앞에 연구의 한계가 또 뭐였냐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약했어요. 시청자 팬들과 상호 영향을 받는 게 어떤 뭐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대한 분석을 좀 부족하게 했으니 내가 댓글을 통해서 친밀성이라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론적 배경을 봤으니까 연구 대상을 살피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연구가 과학적 연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요, 여러분의 제1과제가 뭐였어요? 연구주제 선정 보고서잖아요. 그때 거기에 실어놓은 게 뭐냐면 어떠한 연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냐를 반드시 쓰라고 했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사회문화책 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회과학이에요. 그냥 여러분 무슨 소설 수필 쓰듯이 쓰는 건 더 이상 보고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논리적 체계를 갖추라고 제가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도 실제로 보면요. 자, 연구 대상 나옵니다. 대상. 누구?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인기 BJ. 자, 근데 인기라는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죠.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인기 BJ인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TV는 객관적인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게 인기 BJ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뭐가 나올까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지 찾아볼게요. 자,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 있죠. 인기 BJ는 아프리카 TV에서 제공하는 애청자 수, 방송 경력, 인지도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실걸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과학적 연구의 기반입니다. 사회과학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야 무슨 자연과학도 아니고 저기 유사과학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결국 우리도 객관적으로 어떤 개념을, 주관적 개념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지위를 받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더 구체적이죠. 각 장르별 10위 중의 경력, 수상 횟수, 유명세라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서 몇 명을? 6명을 뽑았다. 이게 이 사람의 또 논문의 한계입니다. 왜요? 케이스가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케이스가 적어요. 6명은 좀 작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 혼자서 아마 이 모든 이 BJ들의 활동을 다 스크리닝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치로 6명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표 1은 뒤에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고 연구 방법. 자, 뭐로?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연구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에서 배우신 연구 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하고 뭐 질적 연구에서 이쪽은 뭐 실험법, 이쪽은 뭐 질문지법, 이쪽은 뭐 문헌 연구, 아니죠, 문헌 연구 아니죠. 뭐죠? 심층 면접, 그다음에 심층 면접이랑 면접, 이 정도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텍스트 분석이란 말이지. 이건 뭘까요? 이건 양적 연구일까요? 질적 연구일까요? 텍스트 분석이란, 이 분석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마치 양처럼 보이시겠지만 텍스트가 갖고 있는 뭐를 찾는 거냐면요. 이게 함의를 찾는 뜻이거든요. 이 함의에는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주관적 배경이란 개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은 질적 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층적 의미를 찾는 질적 연구예요.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언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다 뭐가 있어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이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언어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며 이게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화적 배경을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기호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라는 걸 분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라면 모든 게 다 뭐가 되어 있냐면 수치화가 가능해야 돼요. 하지만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절대 수치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기호학적 분석, 텍스트 분석입니다. 재밌죠?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내용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기호학적 분석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앞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죠. 네, 이런 거 필요해요. 근거로서. 자, 해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꾸준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여기가 마지막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여기서 줄줄줄줄줄 내용이 왜 내가 이것들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 보시면요. 내가 6명을 뽑긴 했어도 적어도 6명이 기준이 되려면 10만 건 이상 조회수 4편을 선별해서 총 24편을 반복 분석했다. 그 정도는 나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셀프 브랜딩 실천이라는 이게 뭐냐면요. 본론이에요. 본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연구 분석과 이게 이제 그 분석에 대한 데이터 값입니다. 네. 인기 BJ들이 자신들 셀프 브랜딩을 실제로 할 거 아니에요. 자, 6명을 선정했다 했어요. 그래서 뭐 로이조, 철구, 자 이름만 들어도 벌써 네 벤즈, 슈기님, 디바 제시카, 대세는 BJ 세야, 이런 사람들 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 분석법을 쓴 겁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웃자고 떠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 연구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쓰는 건지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의 이미지가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연구자가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로이조가 편안한 옆집 친구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이 사람은 제시를 하는데 그 편안한 옆집 친구라는 이미지는 반듯하거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유한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의 외양을 분석했어요. 편안한 티셔츠라는 언어로 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후드티, 스웨터, 반바지, 파자마, 일상복 차림으로 평범함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주변의 배경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BJ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뭐한다? 심어주고 있다. 화면이 확대가 되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언어로서 우리가 치환할 수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언어로 치환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 사람에게 있다. 그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기술이라고 표현해요. 기술.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이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서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꾸밈없이 객관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연구에서 이제 너무 주관적인 가치가 가입되잖아요. 그럼 이 논문의 질적인 정당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문의 정당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의 뭐랄까요, 그 사회적 우리가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상호 주관적인 수준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렵죠. 상호 주관성이라는 건 베버가 얘기한 거예요. 자, 철구 나옵니다. 이 철구, 예, 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뭐띵 만드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유형은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나더라, 이미지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분석한 그 값을 여기다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 중간에 여러분 철구 세안가 그 사람 넘어가세요. 이게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로 이해하시기에는 아직 너무 내용이 좀 별로입니다. 좀 성인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교육적인 물론 이 논문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그대로 썼지만 여러분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죠.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본 거는 이 셀프 브랜딩은 이 BJ들이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고 이 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팬의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보니까 시청자 팬들의 반응과 작용이 첫 번째 남성 지배적인 저속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이 표현은 이 사람이 그냥 만든 표현이에요. 따로 이렇게 어디에 뭐랄까요? 이게 근거가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남성이라는 이미지와 저속이라는 이미지를 토대로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해석되면은 논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젠더적인 설명이 좀 적어요. 네, 이 사람의 논문에 제가 봤을 때 약간 부족한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남성 약간 좀 고약한 막 언어도 거칠게 쓰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약함의 고백과 공유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BJ 되기 전에 막 제가 곰팡이 나는 허름한 집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자기 고백인데 여러분 삶도 여러분 삶 힘든 점을 저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댓글에 막 폭발하잖아요. 그 순간 막 저도 그렇게 뭐 철구님처럼 잘 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하고 이런 공감을 좀 해야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 사람들의 인기 BJ로 만드는데 이 시청자들이 한 주요 역할이 하나였다. 이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느낌으로 쓴 건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 예를 들면 나올 건데 여기 세아에 대한 세아는 안 보고 싶은데 로이조 보죠. 로이조 BJ는 어떻게 인기 BJ가 되었냐는 팬의 질문에 군제대 후에 110만 원의 전 재산으로 BJ가 되고 아이고 어렵게 방송 장비를 샀어요. 곰팡이가 핀 좁은 지하방에서 첫 방송을 하던 초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죠. 자기 과시를 끊임없이 하던 세아도 술자리 코너에서 꼬박 방송에 매진했으면서 30만 원도 못 벌고 단칸방에 살았던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사례를 제시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사례잖아요. 근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공유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벤츠와 슈기님 먹방 DJ들 다이어트에 대한 상담이 곧장이 되시대. 저 살 빼야 되는데 벤츠님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유지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쉽지가 않죠 라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뭔가 이 시청자와 팬 간의 수직적 관계, 원래 전통적인 매체에서 TV 같은 데서 유명인이 나오면요 그냥 저 사람 멋있다 하고 끝나지만 소통을 하면서 그 유대관계가 수평화된다는 거죠. 동시에 중간에 이들을 더 강화시키는 매체가 있어요. 그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사람들의 참여적 특성, 이제 여기서 내가 보니까요, 이 논문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해요. 뭐냐면 기존의 원래 전통적 셀레브리티들이 대중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이 BJ들, 인터넷 방송에서만 보이는 시청자 팬의 참여적 특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1번 실시간의 상호작용. 이런 욕은 좀 버릴게요. 이 사람이 욕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걸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별풍과 같은 후원금 제도라는 장치가 아주 특이한 시청자 팬의 문화를 만든다. 뭐냐면 이걸 한번 읽어보죠. 시청자들의 별풍선 선사는 BJ 발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만족과 기분을 표현하는 기능과 멈추는 게 아니고 BJ에게는 실제 현금 기부다. 이 사람의 생존, 경제적 생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강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풍이 단순한 대가의 수준을 넘어서 컨텐츠를 끊임없이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자신의 논문에 대한 어떤 그 분석 자료였고요. 연구에 대한 분석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를 제시합니다. 보통요, 결론 전에 어느 잠정적 결론을 여기서 조금 안내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따로 이렇게 결과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웃긴 게 지금 연구 결과의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맺은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유형으로 정리할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참고로 지금 저는 이 논문의 내용을 수업한다기보다는 이 논문의 형식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인가를 계속 분석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 분석을 보여드리냐? 여러분이 쓰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시기보다는 제 말을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유형화할 거야, 개념화할 거야 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요 또 사회과학적 가치가 떨어져요. 내 논문의 가치를 담보하려면요 어딘가는 써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논문이. 그러려면 내가 뭔가 이런 식으로 독특한 나만의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내 논문을 인용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인기 BJ들이 셀프 브랜딩을 세 가지 유형화하더라. 막역한 친구, 형자 브랜드로. 그러니까 그냥 형처럼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서 활동을 하더라. 그것들을 앞의 내용으로 정리했고요. 혹은 아예 정숙한 반듯한 남친 여친형으로 나타나든가, 그것도 아니면 능숙한 전문가형으로 나타나더라. 6명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세라면 많은 유튜버들도, 많은 BJ들도 이걸 따라갈 거라는 거죠. 라고, 이건 제가 추정하는 거고요. 이 사람 논의에서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모든 케이스를 연구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청자 팬 간의 친밀성의 특성을 이제 바라보잖아요. 앞에서는 BJ가 한 걸 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팬을 낀 겁니다. 이 팬이, 이 팬과 BJ 간에 어떠한 매개 변수가 있었던 건가, 어떤 친밀성을 만드는 장치가 있었던가를 얘기한 건데, 앞에서 봤던 거죠. 남성 지배적 저속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또 그 취약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확인하고 공유하는 행위, 이걸 통해서 친밀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청자 팬들이 BJ의 퍼포먼스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제작에 수준으로 참여하는데, 이 콘텐츠를, 퍼포먼스를 이끄는 핵심 매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강조하려는 게 바로 여기에요. 별풍선이다. 네. 희한하게 별풍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과거 같은 셀러브리티가 그냥 TV 같은 데 나와서 나 뭐 멋있어요 하고 끝냈는데, 계속 끊임없는 반응을 갈구하고 그 반응을 별풍의 크기로 확인하니까 별풍이 하나의 메시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들을 연결시키는 팬과 BJ를 연결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뭐 아실 내용이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실제로 읽어보시면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회과제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해서 본 연구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셀프 브랜딩 전략을 통해 어떻게 스타로 자리매김하는지 마이크로 셀레브리티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고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팬과 BJ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친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 가지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밝혔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이렇게 쭉 써보니까 과거에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이런 거 있죠.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셀프 자기 자랑이 좀 웃긴데, 이분에게 죄송하네. 이분이 밝힌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 행간을 찾았다는 거예요. 셀프 브랜딩 실천을 유형화를 했더니 BJ들이 도대체 시청자에게 어필하고 했던 자아 브랜드의 성격이 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친밀성 조건과 장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는 거죠. 결론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도 그냥 논문 뺏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독특한 생각을 그 자료를 통해서 함의를 찾아야 돼요. 함의. 그죠? 그다음 아까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던 셀레브리티와 팬의 위계적 관계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는 이게 깨지더라.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별풍화 같은 장치가 만들어내더라. 이거 상당히 독특하죠. 이런 독특한 주장, 이걸 그리고 뭐로? 결과로, 근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밝힌 거잖아요. 이 사람 논문에 가장 내가 봤을 때 가치는 여기 있어요. 별풍. 놀랍게도 별풍이죠. 보세요. 여러분이 별풍하면 그냥 그거 뭐 기모 하고 그 돈 받는 거 아니야? 뭐 좋다고 해서 돈 사주는 거 아니야? 가끔씩 생각해보면요, 저 미친놈 왜 쟤한테 돈을 쏘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의 논문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게 일반화가 된 사회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거로 인한 윤리적 문제는 뭘까? 이런 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후속 사회과제 연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런 게 주장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6명의 유명 BJ만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논문의 한계라는 거고요. 연구의 한계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셀레브리티에 대한 친밀성에 대한 정밀한 개념화와 마이크로 셀레브리티 실천을 좀 더 풍부하게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후속 연구로 보통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논문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에서 내 논의를 뭐 하려고? 정당화시키려고 찾았던 각종 논문의 근거, 다른 논문들의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논문을 실제로 내가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이런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자 나와야 되고요. 보통은 이게 뒤로도 가는데 앞으로 나옵니다. 요새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논문 제목이에요. 이 논문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논문이 실린 저널이고요. 요게 권수입니다. 요게 호예요. 호고 요게 권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 논문이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까지 요게 정확한 참고문헌 다는 주석 다는 방법입니다. 이것 좀 제발 지켜주세요. 제발. 이 형식 좀. 저 이거 안 지키면요. 여러분 점수 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연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써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걸 잘 보시면 이제 저는 선생님 논문 안 보고 인터넷 기사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 주소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목이랑. 그리고 똑같이 어느 신문사 어느 날 본 제목인지 쓰시고 기사, 링크.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앞에서 제가 초록이라고 했던 부분이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과제 연구 제가 짧게 한 37분, 한 8분 했어요. 여러분들 논문 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쓰시다가도 그 보고서 쓰시다가 좀 어렵다, 도움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 코너에서 물어봐 주시거나 오프라인 계약하면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